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이소룡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소룡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무술을 연구한 철학자이자 무술 연구가, 그리고 액션 배우죠. 우리 이소룡 사주를 통해서 우리 사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이소룡 사주를 보면 해월의 간목입니다. 우리가 해월이라는 것은 유금계절, 유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중지공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저장되는 그것이 편은 인성이라는 거죠. 지식과 사상과 철학, 경험, 이러한 모든 다방면의 모든 것이 다 섞여서 그것이 저장되고 섞여 있는, 그래서 이소룡은 무술을 어느 한 무술에 집착하지 않았죠. 모든 무술, 태권도, 복싱, 이렇게 격투기, 여러 다방면의 모든 무술을 다 섞어가지고, 이 해수라는 것은 마치 각각의 강물이 모여서 바다에 들어가듯이 모든 이런 사상과 생각, 이런 철학이 다 모이는 곳이죠. 그러한 어떤 편인을 가지고 있는 편인격입니다. 우리는 편일은 이 철학, 사상, 이 어떤 특정한 그런 학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개 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편인이, 모든 사상과 철학이 모여 있는 이 해수라는 편인이 일간의 간목, 이 사주의 기준점이 되는, 주인이 되는 이 간목으로 보면 이 해수라는 월, 이 월은 환경이죠. 그래서 그게 격이 됩니다. 이 사주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해묘미라는 목의 운동, 삼합이죠. 목의 운동을 하는 생지,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보면 장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생편인이라고 합니다. 장생편인은 이 간목이 막 태어났다는 거죠. 마치 아이같이 귀엽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의 희망과 가능성이 많은, 그러면서도 귀여운, 우리가 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좀 의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생편인은 그런 눈치껏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이 장생이기 때문에. 장생은 이제 막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로 말하면 새끼죠. 우리가 모든 새끼는 다 이렇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장생편인은 본능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장생편인, 모든 사상과 철학을 다 가지는 그런 장생편인의 계절에 태어난 기운이죠. 거기에 일간의 이 간목이라는 기운은 또 뭡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간목입니다. 불뚝하고 솟아나는 균이 간목이죠. 항상 새롭고 생기 처음이죠. 내가 뭔가를 처음 시도하고 새로워지고 싶죠. 이것이 장생편이라는 기운 플러스 이 해수라는 이 편인이 섞여서 여러 가지 철학, 사상, 경험, 지식, 이런 것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시도, 시험을 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 이 인성격은 재성에 의해서 극을 받으면 나쁘게 말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은 사유, 생각, 지식, 후견인,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운인데, 그래서 이런 인성격들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재가 있으면 좋게 말하면 현실의 이상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게 되면 인성에 공부해야 될 사람이 죄만 밝힌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탐죄 개인이라 합니다. 재물을 탐해서 개인, 인성을 파괴시킨다. 그 인간성, 사유, 생각, 사람 덕 이런 것을 내 재물적 욕심에 의해 가지고 또는 이 재물이 재미도 되거든요. 재미를 쫓아서 이렇게 남자는 이제 여자 때문에, 그래서 탐죄 개인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자나 돈 때문에 또는 재미에 빠져서 정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유나 철학이나 공부 이런 것을 못하고 윗사람의 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소룡도 이렇게 제극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순수하게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극인이 되면 눈치가, 이 편인의 눈치가 제극인을 받으면 더욱더 강해집니다. 계산성이 강해지고. 그래서 아마 이소룡이 무술 이론만 중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그런 재적인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격투수를 개발했죠. 절건도라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이 인성이 수죠, 수. 그래서 이런 이소룡이 자기의 그런 무술의 철학의 근본을 물과 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 노가의 이 노자 사상의 그 상선약수의 사상을 아마 이제 이소룡이 이제 철학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노자의 이 그런 상선약수의 사상,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련을 할 때, 상대와 시합을 할 때 절대 하나의 틀에 매이면 안 된다. 물과 같이 병에 당기면 병에 당기고 그릇에 당기면 그릇에 당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곤 했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여기 보면 초반에 연간에 있는 이 경금을 상간이 상간대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간 7살이라는 것은 아주 흉폭한 거잖아요. 시련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이것을 상간으로서 상대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고 이소룡이 덩치가 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강한 상대와 싸우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한 이 편인적 연구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 상간대살의 기운이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싶다. 그 강한 상대를 더욱더 내가 이기고 싶다 하는, 그래서 이 7살의 상간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간이 일지에 있는 술 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그 의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죠? 더구나 그것도 이제 실용적인, 화이면서 상간이니까 또 실용적인 그런 상간대살의 의미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레라는 천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하고 통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철학적, 사상적으로 깊이를 가지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아마 이 철학적으로 이 편인에다가 이 술의 천문을 겹치면서 아주 그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하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철학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소룡이 이 정화라는 것으로 이 칠사를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 경금이라는 것은 관 중에서도 아주 견고한 관이잖아요. 경금이니까, 그죠? 무쇠와 같이,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정화라는 것 가지고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목과 정화와 경금이 있으면 이게 성기지상, 우리가 삼기락 하죠. 이 경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것을 녹여가지고 새로운 기물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중국 무술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견고한 그런 벽을 깨고, 그런 간섭을 깨고
미국에서 이제 도장을 냈죠. 도장을 내 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이 동양 무술을 전파하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천병이 되기도 했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정화가 경검을 보는 이 성기 개혁에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기운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브루스 리가 이게 인성격이기 때문에 인성격이 여기 보면 23세에 편관이 딱 뜨게 됨으로써 이 경인 때문에 인성격에 편관이 들어오면 인격 용살이 되어 가지고 이런 편관적인 그런 어떤 강한 그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거기에 인성이 내록 인목의 뿌리가 되는 록을 만나 가지고 그러면서 병이 되는 진토, 술토, 진토라는 재를 제거긴을 하게 됩니다. 초운인 기축운은 제거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23세 전까지는 부모 말을 안 들었다 하기는 하겠지만은 여튼 말썽이 좀 많았겠죠. 제거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성 문제나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겠죠. 그리고 공부에 집중 잘 못했겠죠. 그런데 경인대운부터는 이 간목에 록이 와서 이 병이 되는 재들을 제거긴을 이렇게 제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성을 인의 합으로 딱 가져오기 때문에 이 경인대운에 이분의 모든 그런 어떤 무술에 대한 깊이와 철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거기에 이 경금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경금을 정화로서 우리가 개혁할 수 있고 바꾸고 실용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태로 아마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묘대운 들어오면서 정충 개축년에 34세 1974년 개축년에 어문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이렇게 이 축토가 축술행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상간 화가 임묘되는 우리가 이게 계고 임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심장마비로 이렇게 세상을 버리게 되죠. 거기에 이 축토라는 것이 역시 제거긴이 들어감으로써 재로 인해서 그 문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식적인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인의 집에서 피곤해서 감기약인가 뭔가를 먹고 그 상태로서 이제 세상을 버린 거로 지금 알려져 있죠.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 개축년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버리게 되죠. 하여튼 우리가 이소령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편인장생의 사주가 끊임없는 연구, 이렇게 진의 기문이 있게 되면, 진의 이렇게 기문이 있게 되면 이 집중력 또는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 특히 이렇게 인성이 진의 기문이 걸리면 그 정신적으로 아주 집요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완전 나쁘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심할 때는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이렇게 좀 약간 사이코적인 성향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좋게 발휘가 되면 이 진의 원진 기문은 아주 집중력, 그래서 이 무술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실전 무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가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소령 사주를 보면서 이 해월의 이 간목이 모든 학문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런 성향과 그리고 이 상간이 칠사를 봤을 때 어떻게 더욱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리고 역시 제격은 제경인이 될 때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특히 남자는 이렇게 인성격이 죄를 둘러싸고 있으면 여자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내 욕망을 통제만 한다면 아주 뛰어난 그런 이렇게 현실적인 내 사상과 철학을 현실에 잘 접목을 시키는 사람이 되겠죠.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갑자기 이소령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제가 필이 동해가지고 이소령 사주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